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상승장인데 이 상승장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삼각수렴 패턴에서 상방으로 추세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과거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의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현재 삼각수렴의 입구 근처에 왔기 때문에 최고점 부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만약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고점부에서 매수를 한다면 크게 물릴 수 있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월 3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크게 상승을 해준 상황에서 이 고점부에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나만 수익 못 보는 거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방송을 킨 이유는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앞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이틀 전부터 이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에 대해서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표시한 이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유념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삼각수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나서 크게 떨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구간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차트를 다 보더라도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고 나서는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빠르게 추세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관점 정리와 함께 저는 앞으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추후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큰 하락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관점 정리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이틀 전에 전달드린 그 관점대로 비트코인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제가 상승을 바라봤었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왜 짧은 시간 내에 추세 전환이 될 확률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일 기준 이틀 전에 촬영했던 영상이었고,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대는 87,000달러대 구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월 1일에 촬영했던 영상이고요. 이때 제가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지금 나오는 패턴이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나왔던 삼각수렴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일단 상방 돌파가 유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상대 강도 지수 RSI 상으로 저점부에 도달할 때마다 과열 시그널에 도달했다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상단 추세선을 수차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차트를 확대를 시키면서 이렇게 상단 추세선에 몇 번 닿았는지 카운팅을 했었죠. 그리고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삼각수렴이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보다는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한번 고점을 갱신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9만 달러 부근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렸는데, 뭐 사실 영상 전반적으로 이런 삼각수렴 패턴에 대한 내용이 설명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 방송을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삼각수렴이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고 또 삼각수렴의 최고점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갱신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서도 단순히 차트 관점만 전달을 드린 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상방이 유리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풋콜 비율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옵션 시장 참여자, 선물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명확하게 쏠려 있는 상태라는 걸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미리 보셨거나 텔레그램방에 계셨던 분들은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측도 하고 또 대응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상황이나 차트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관점을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과거의 매매 기록, 관점, 그리고 대응법들을 이렇게 텔레그램망에다가 전부 다 정리해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상승 관점을 전달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이 상승이 끝나가는 변곡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대에서 저항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은 텔레그램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조만간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망에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망 링크를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조만간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고 나서 고점을 갱신해준 상황입니다. 이 삼각수렴 시작점을 갱신해준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과거의 이더리움이 고점을 갱신했던 그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조금 더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 크게 하락을 할지, 이 부분인데 저는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1에서 92K까지는 올라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캔들 패턴을 보시면 하방에 베팅한 숏 포지션 물량을 털고 내리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전 매물대 구간의 개미 물량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나타나는 그런 횡보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당장의 고점을 갱신할 듯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단 한 번도 전달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고점 갱신을 할 때마다 하락 관점을 일관되게 전달드렸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때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크게 단기간에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냐면요, 일단 세력들 입장에서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고점 부근에서 하방에 베팅한 숏 포지션 물량이 많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방향을 잡아놨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 개미들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개미들의 물량을 톡 건드리고 청산을 시킨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 구간을 톡 건드리고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매물대 구간을 톡 건드린 다음에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숏 포지션 물량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점에 도달했다고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라고 생각한 그런 개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마저도 털어내면서 올리는 게 바로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는 패턴인데, 이렇게 횡보를 하다 보면 지금 떨어지는 자리인가? 더 밑에서 담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도 그 물량을 내놓게끔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런 매물대 구간을 털어준다, 그리고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하락 관점을 전달드렸을 때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에 대해서 전달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일단 이전 매물대 구간이 이 구간대인데 이 구간대를 지금 강하게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구간대에서 삼각 수렴이 그려질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매물대를 뚫어줬다, 그리고 이런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한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이런 최고점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방송을 했던 이 구간대의 지표를 보시면 아래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가 과열 구간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받쳐주지 못한다는 부분을 이제 상대 강도 지수가 과열 구간에 도달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물대를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 고점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위한 마지막 한 방이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과열 시그널에 한번 도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고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해주고 떨어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의 고점은 갱신하는데 상대 강도 지수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다이버전스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비트코인이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때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와 이때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를 보시면 정말 압도적으로 이번에 떨어졌을 때가 상대 강도 지수의 값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한다고 했을 때 이전 고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상대 강도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른 괴리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지만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받쳐주지 못한다, 즉 하락 시그널의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한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91K에서 92K에 도달한다라고 했을 땐 저는 그때가 이번 반등의 마지막 최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50%에서 60%는 정리를 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RSI 상으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했을 때 실제로 이전 고점에 미치지 못하는지, 내지는 저는 여기서 하락한다고 봤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나오는지, 이전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이 부분이 최고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만 가지고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표의 상황이나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구간대가 추세의 전환점이 될 확률이 높은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서 마저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구간대부터 상승 관점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될 때, 내지는 본격적으로 상승장, 하락장이 시작될 때는 제가 실시간 관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다가 전달드린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하락이든 상승이든 대비를 하셔서 수익 볼 수 있을 때 수익을 보고, 또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방 링크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한 번 더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방 돌파가 유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상대 강도 지수 RSI 상으로 저점부에 도달할 때마다 과열 시그널에 도달했다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상단 추세선을 수차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차트를 확대를 시키면서 이렇게 상단 추세선에 몇 번 닿았는지 카운팅을 했었죠. 그리고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삼각 수렴이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보다는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한번 고점을 갱신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9만 달러 부근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렸는데, 뭐 사실 영상 전반적으로 이런 삼각수렴 패턴에 대한 내용이 설명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 방송을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삼각수렴이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고 또 삼각수렴의 최고점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갱신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서도 단순히 차트 관점만 전달을 드린 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상방이 유리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풋콜 비율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옵션 시장 참여자,
선물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명확하게 쏠려 있는 상태라는 걸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미리 보셨거나 텔레그램방에 계셨던 분들은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측도 하고 또 대응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상황이나 차트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관점을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과거의 매매 기록, 관점, 그리고 대응법들을 이렇게 텔레그램방에다가 전부 다 정리해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상승 관점을 전달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이 상승이 끝나가는 변곡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대에서 저항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은 텔레그램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조만간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을 한해서 텔레그램방 링크를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조만간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고 나서 고점을 갱신해준 상황입니다. 이 삼각수렴 시작점을 갱신해준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과거의 이더리움이 고점을 갱신했던 그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조금 더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 크게 하락을 할지, 이 부분인데 저는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1에서 92K까지는 올라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캔들 패턴을 보시면 하방에 베팅한 숏 포지션 물량을 털고 내리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전 매물대 구간의 개미 물량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나타나는 그런 횡보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당장의 고점을 갱신할 듯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단 한 번도 전달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고점 갱신을 할 때마다 하락 관점을 일관되게 전달드렸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때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크게 단기간에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냐면요, 일단 세력들 입장에서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고점 부근에서 하방에 베팅한 숏 포지션 물량이 많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방향을 잡아놨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 개미들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개미들의 물량을 톡 건드리고 청산을 시킨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 구간을 톡 건드리고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매물대 구간을 톡 건드린 다음에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숏 포지션 물량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점에 도달했다고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라고 생각한 그런 개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마저도 털어내면서 올리는 게 바로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는 패턴인데, 이렇게 횡보를 하다 보면 지금 떨어지는 자리인가? 더 밑에서 담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도 그 물량을 내놓게끔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런 매물대 구간을 털어준다, 그리고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하락 관점을 전달드렸을 때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에 대해서 전달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일단 이전 매물대 구간이 이 구간대인데 이 구간대를 지금 강하게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구간대에서 삼각 수렴이 그려질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매물대를 뚫어줬다, 그리고 이런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한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이런 최고점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방송을 했던 이 구간대의 지표를 보시면 아래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가 과열 구간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받쳐주지 못한다는 부분을 이제 상대 강도 지수가 과열 구간에 도달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물대를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 고점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위한 마지막 한 방이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과열 시그널에 한번 도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고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해주고 떨어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의 고점은 갱신하는데 상대 강도 지수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다이버전스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비트코인이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때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와 이때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를 보시면 정말 압도적으로 이번에 떨어졌을 때가 상대 강도 지수의 값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한다고 했을 때 이전 고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상대 강도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른 괴리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지만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받쳐주지 못한다. 즉 하락 시그널의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한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91K에서 92K에 도달한다라고 했을 땐 저는 그때가 이번 반등의 마지막 최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50%에서 60%는 정리를 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RSI 상으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했을 때 실제로 이전 고점에 미치지 못하는지, 내지는 저는 여기서 하락한다고 봤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나오는지, 이전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이 부분이 최고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만 가지고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표의 상황이나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구간대가 추세의 전환점이 될 확률이 높은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서 마저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구간대부터 상승 관점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될 때, 내지는 본격적으로 상승장, 하락장이 시작될 때는 제가 실시간 관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다가 전달드린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하락이든 상승이든 대비를 하셔서 수익 볼 수 있을 때 수익을 보고, 또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방 링크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한 번 더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